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1월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핫 이슈 종목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도 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글쎄요, 약간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로봇주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은 핫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권이 좀 높았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부터 봐야 되겠죠. 펩트론이 지금 보면은 장중에 되게 많이 올랐었죠. 19.97%까지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장 마감할 때 보면은 10% 플러스 10%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왜 이걸 보고 있느냐?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마이너스로 시간에 마이너스 마감됐어요. 근데 장중에 시간의 장중이죠. 마이너스 9.68%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즉 2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9%까지 빠졌었으니까 하루에 30% 변동성을 보였다는 얘기인데,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9%까지 갔을 때 순식간에 그냥 단 하루 만에 30%가 날아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평가 계약 종료 시점 연장 가능성. 이게 되게 말은 어려운데, 이 글로벌 파트너사는 아마 일라일릴리겠죠. 자, 그쪽하고의 기술 평가 계약 종료 시점 연장. 자, 그러니까 기술 평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종료하고 나면 이제 본 게임, 본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 이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데, 요 평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14개월 정도 얘기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4개월이면은, 그죠. 12월이면 끝나죠. 다음 달이면 끝나는 건데, 요거가 이제 곧 끝나고, 이제 본 계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술 이전을 들어가서 잭팟 돈방석에 좀 앉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고요. 작년 10월경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 4만원짜리가 34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 6천원짜리였습니다. 예전에는 2023년도만 해도 6천원대 7천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34만원. 이 기대감 하나로 지금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하한가도 나온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계속 밟아가면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지금 비만 치료제나 이런 당뇨 이런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잭팟이 크게 터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됐었던 부분인데, 요거를 조금 평가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생체 내 실험 추가 진행하겠다. 생체 내에 있는 실험을, 생체를 이용한 그런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평가 기간을 연장했다. 자, 물론 이 내용만 그냥 딱 뜯어놓고 보면은 좀 더 있다 하겠다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끝나는 거지만 이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좀 더 평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좀 달라요. 왜냐면 당장 터져라. 이 말이죠. 당장 터져라. 야, 이거 종료되니까 당장 터져라. 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 연장하는 게 뭔가 좀 구린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냥 말아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확실성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정도, 지금 1년 넘게 했잖아요. 1년 넘게 하고, 이제 종료 시점이 돼가지고 조금 연장하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임상실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결과치를 조금 더 뽑아야 된다거나 데이터가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네,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이 뭐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네, 주가가 이렇게 30% 정도 하루에 출렁거릴 정도로 이제 이목을 끌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뭔가 냄새나 이상해 라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네, 야 이거 기회다 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추이적인 부분이거나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그냥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시험해 볼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요거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조정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네, 뭐 매수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 상태가 네, 그 기대감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죠. 지금 8조 원대까지 시총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네, 과하지 않냐 네, 그런 느낌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이쪽 부분들은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살짝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일단 본계약까지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을 충분히 받거나 아니면은 뭐 지지점을 조금 더 확진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 기술평가 계약 종료 이후에 본계약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돼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네. 일단 뭐 실망 매물이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어떤 배제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 요소가 된 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를 지켜보려고 하겠죠. 네, 30만원 조금 아래쪽이네요. 한 29만원 정도.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30만원 정도만 지켜주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동성은 네, 이 넥스트레에서 나온 구간이 이제 30만 5천원인데 이 구간대는 이제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두고 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홀딩 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 뭐 한 31만원 정도로 32만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기술 평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연장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는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매수 의견은 없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까지 일단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악재 자체가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네, 무산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간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민감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또 매수를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이런 조정이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본계약 체결되면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변동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SPG 보겠습니다. SPG가 26%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도를 좀 치고, 네. 그러고 나서 주가 더 올랐어요. 아, 열받네요. 네.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건 열받지만, 네. 그래도 그 시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많이들 먹었잖아요. 네. 수익 많이 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나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가 월급
종목이었죠. 네, 월급 종목이어가지고 아마 거의 100%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2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뭐 100%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액추에이터, 네, 액추에이터. 그가 뭐예요? 감속기죠, 감속기. 요쪽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로봇주들의 움직임들이 빵 하고 치고 올라가니까 그냥 막 가는 모습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뭐 일단 실적, 증가세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네. 난 매도 안 하고 갖고 있다, 홀딩이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20% 이상 올라가는 주가 상황이라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게 낫죠. 특히나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신고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본다면, 자, 양봉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했죠? 절반 반 자르면 됩니다. 절반을 잘라보시면, 자, 지지 포인트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57,300원, 57,3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홀딩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따라가기도 어렵겠죠? 매수는 항상 어디서요? 밑에서 쌀 때 하는 겁니다. 쌀 때 매수하시면 네,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잘라 먹든 더 위에 가서 팔아 먹든 간에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권 공략을 여러분들이 꼭 별표 쳐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일단 매도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 이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없는 분들도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들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시는 건 늦었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네, 57,000원대였죠. 아까 57,400원, 57,500원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네, 로봇 쪽, 코스닥 쪽 움직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홀딩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ABL 바이오 볼게요. ABL 바이오. 네, 저는 바이오 쪽은 그다지 네, 분석이 좀 훌륭하진 않지만 이슈 종목에 바이오가 많아서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7만원 지금 지지대 딱 보이죠? 네, 그냥 뭐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네, 급등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근데 옆으로 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고 이 횡보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좁히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 실적이나 그 대규모 기술 이전 이런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빵 하고 12일 날이었네요. 빵 하고 튀어 넘어가는 그런 형태. 요날이 이제 상한가 터진 거죠. 일라일릴리와 그랩바디 플랫폼에 대한 공동 기술 이전, 네, 공동 연구 개발 이런 것도 체결을 했는데 그 규모가 네, 최대 3조 8천억. 완전 잭팟이죠. 우리나라 기술 이전 역사상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때 올라간 이후에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간 이후에 이격을 좁혀줘야 되는데 이 좁혀지는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반등 포인트가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가자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17만원 지지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빨간 딱지 붙었잖아요. 경고가 붙어 있으면 신용거래나 뭐 융자, 미수 이런 게 안 걸리죠. 그냥 현금 갖고 사야 돼요. 그러면은 매수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경고 다음이 위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핸들링을 하겠죠. 주가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눕거나 아니면 내려오거나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안 나오니까 옆으로 누워서 움직이는 형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열흘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아마 슬슬 풀릴 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좀 더 있어야 되나요? 15일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이 경고 딱지가 이제 풀리게 되면 조금 네,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경고 딱지 붙을 때까지는 매수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경고 딱지가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요. 날짜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쁜 거 없잖아요. 네,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횡보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횡보 조정 이후에 주가 포인트를 보시려면은 이제 최소한 지금은 21선 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61선 따라붙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더라도 횡보 이후에 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이런 모습 계속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살살 올라가거나 그래서 같이 따라붙는 형태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급등하거나 그래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빨간 탁지 붙어 있으면은 일단 매수가 약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뭐 지지점을 일단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매도는 필요 없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갖고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도 껄끄럽잖아요. 어차피 변동성 구간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뭐 그렇게 대박 수익 보기 좀 어렵죠. 오히려 혹시라도 모를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포지션 나올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 매수는 좋지 않겠죠? 네. 자, 그다음에 한화오션 볼게요. 이 한화오션, 네. 지금 잠수함, 네.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수주에서 지금 고배를 마셨잖아요. 탈락을 해서, 이제는 뭐 캐나다라든지 중동, 뭐 이런 쪽 후속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네.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네. 물을 먹게 되면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보면 이제 전쟁 종료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럽 쪽 지역으로 지금 많이 팔아먹을 생각인데 유럽에서는 네 바이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무기를 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번에 잠수함 수주도 아마 스웨덴 기업들 네, 진행된 거 보면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딱 하나 끼어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좋은 안걸 내세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국가의 네,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 방산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쪽을 이제 좀 잘 집중해서 잘만 따내면 또 주가 올라갈 수 있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말이죠. 이평선이 지금 깨졌어요. 장기적 이평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도 있겠다 판단은 되긴 합니다. 근데 62선까지 깨지고 내려가는 거 최근에 없었던 구간들이죠. 62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또 이만큼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있었어요. 지난 8월 달부터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위치 11만원, 10만원 정도가 약간의 상투권의 그 맥시멈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요거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네, 조방을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매도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뭐 저런 다른 조선주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2024년도 6월에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뭐 얘는 왜 못 가냐 뭐 이게 찬밥이냐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어쨌건 네, 아래쪽에 지지선 굉장히 두껍게 있죠. 9만원 정도. 그래도 10만원이 깨지게 되면 10만원이 깨지면 아래쪽 지지선 터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은 일단 무조건 지키는 것이 맞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들고 가시면서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죠? 네, 매수는 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네. 생명과학을 우리가 매수했었는데 생명과학은 배가 아프니까 네, 코오롱 티슈진으로 네, 진단해보죠.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죠. 인보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요게 지금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이 목표 주가가 지금 보시면 네, 1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보다 한 2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고요. 이 인보사의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가
무려 12조 원이 넘을 것이다. 지금 시가총액 7조 원입니다. 근데 12조 원이 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된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일단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죠.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뭐 얼마 안 남았다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직 지금 이제 초겨울인데 7월이면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나오는 거라서 아마 그 기간 중에 매수할 기회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가지고 크게 먹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뭐 7,000원부터 해서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 애매모호한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시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되냐면, 5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대충 급등주라고 좀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5일선 기준은 너무 먼데요? 당연하죠.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몸통의 절반을 잘라줘. 잘라주면 잘라 그랬을 경우에 가격대가 77,000원이네요. 78,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렇게 봐주시면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봉이 크게 나타나서 위쪽에 빵 치고 올라갔을 때 20% 이상 올라갔으면은 대체적으로는 다음날까지 한 번 더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는데, 자, 다음날 좀 불안하게 주가가 나타날 수 있잖아. 올라가면 상관없죠. 계속 홀딩 하시면 되니까. 근데 변동성이 좀 나타나서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저렇게 몸통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요. 78,000원 지금 이 가격은 나와 있는 거지만 몸통 절반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미쳐버리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8,000원 지지선 보고요. 위쪽에서 그냥 홀딩한다. 따라가는 거는 어렵겠죠. 매수하지 않고 보도록 합니다. 홀딩만 유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보트하고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어제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지난 고점대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한데 13%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야, 역시 대박은 대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로봇 상장 기업의 브랜드 평판에서는 두산이 일단 1등이에요. 두산이 1등이라서 뭐가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하고요. 뭐 일단 국가 산업, 기간산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국책사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용 양팔 로봇 시스템 개발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라는 뒷배가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요소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로 일단 해석하시는 게 일단 맞긴 맞는데 저는 레인보우보다는 두산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만 일단은 보시면, 자, 지금 2차 반등에 대한 포인트죠. 2차 반등, 2차 랠리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난 거고, 상승하면서 빵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인데 지지라인 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권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지선 딱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직전 고점 넘어가느냐예요. 직전 고점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될 텐데 여기 한번 터진 구간은 일단 됐고요. 여기 47, 8만 원 정도 저 자리를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반등 포인트,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자리. 지금 데드가 나왔죠? 지지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살짝 유지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 포인트는 어디가 되느냐? 41만원에서 42만원. 41만원 좀 될 것 같은데요. 41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홀딩 그대로 보시고 매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레인보우보다는 두산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레인보우를 꼭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40만원대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40만원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하죠? 그럼 한 41만원 정도 지지선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가격을 좀 깎아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공교롭겠지만 딱 몸통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만원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41만원 근처 라인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주들 같은
같은 경우는 올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로봇 쪽이거나 그 다음에 로봇 말고 하나 또 뭐 있었죠? 네, 조선 섹터는, 네, 조방호는 지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네, 아까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주들은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변동성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조금 멀리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도 지금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여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시장보다 앞서 나가는 계좌를 좀 가져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 이슈 종목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뭐 핫뜨거 네, 그런 종목들이겠습니다만 핫 이슈,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시간에서 급락했던 페트로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월요일날 변동성만 잘 피해 가시면, 네, 또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 확실시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